손흥민이 또 한 번 미국 축구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11월 3일 새벽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펼쳐진 MLS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손흥민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LAFC를 4대1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LAFC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2연승으로 통과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죠. 반면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같은 시각 런던 더비에서 첼시에게 0대1로 패배하며 13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손흥민의 리더십으로 팀이 하나로 뭉쳐 승승장구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리더의 부재로 인해 팀이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압도적인 활약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오스틴의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반 21분 동료 드니 부안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왼쪽으로 침투했습니다.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에서 손흥민은 특유의 헛다리 페인트로 수비수를 완벽하게 제치고 왼발 대각선 슛을 날렸죠.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한 채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의 시즌 10호 골이자 플레이오프 첫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4분 뒤인 전반 25분 이번에는 도움을 추가했죠. 오른쪽 측면에서 1대1 찬스를 만든 손흥민은 골키퍼까지 제치고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부안가를 확인한 손흥민은 정교한 횡패스를 연결했고 부안가가 빈 골문에 쉽게 밀어넣으며 추가골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 흥부 듀오로 불리는 두 선수의 완벽한 호흡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활약은 단순히 골과 도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플레이오프 시작 전 손흥민과 LAFC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후 LAFC가 서부 컨퍼런스 상위 7위권 팀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며 플레이오프에서는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특히 오스틴을 손흥민이 상대할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두 경기 만에 그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1차전에서도 모든 득점에 관여하며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2차전에서는 직접 골을 넣고 도움까지 기록하며 4대1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MLS 공식 SNS는 1차전 후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며 득점 없이도 오스틴 수비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1차전 35분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로 수비수 5명을 제치며 오스틴의 수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죠. 손흥민은 MLS 진출 후 12경기 만에 10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공격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우려스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오스틴의 수비수 브랜던 하인스 이케가 손흥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거친 태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특히 전반 중반에는 대놓고 백태클을 가해 손흥민을 쓰러뜨리기도 했죠. 1차전에서도 같은 선수가 손흥민에게 위협적인 플레이를 했던 터라 LAFC의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은 경기 후 누군가의 주문이 들어간 것 같다며 의도적인 거친 플레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심과 부심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처음에는 옐로카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거칠게 항의하고 나서야 겨우 경고가 주어졌죠. 내년 월드컵을 준비해야 하는 손흥민 입장에서는 부상 위험이 큰 우려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거친 플레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경기를 지배했죠. 답답했던 LAFC의 경기력이 손흥민의 왼발 슛 한 방으로 완전히 살아났고 팀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은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점수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기대 득점 0.05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에 따르면 이는 13년 전 통계 기록이 시작된 이후 클럽 역사상 최저 수치입니다. 슈팅은 단 3개만 날렸고 그마저도 유효 슈팅은 1개뿐이었죠. 그 3번의 슈팅 모두 모하메드 쿠두스가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무기력한 경기력도 문제였지만 경기 후 벌어진 장면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던 시절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리더십 붕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직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실망한 팬들에게 인사하라며 선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주장으로 나섰던 미키 반 더 벤과 제드 스펜스는 감독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채 곧바로 터널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팬들의 촬영 영상을 보면 상황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더 벤은 프랭크 감독의 지시도 무시한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스펜스는 감독을 지나치며 뭔가 불만 섞인 말을 계속 던졌습니다. 다른 코칭 스태프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례한 모습이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두 선수가 모두 첼시의 결승골 장면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전반 28분 첼시의 결승골이 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스펜스는 자기 진영 박스 근처에서 불필요한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두 번이나 공을 잃었습니다. 첼시의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드리블로 제치려다가 공을 빼앗겼고, 반더 벤은 사비 시몬스의 짧은 패스를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을 빼앗은 카이세도가 주앙 페드로에게 패스했고, 페드로의 슛이 골로 연결됐죠. 프랭크 감독은 분노하며 벤치 쪽으로 물병을 걷어찼습니다. 손흥민이 이끌던 토트넘 시절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설사 경기에 패하더라도 선수들을 서로 다독이게 했습니다. 또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 고마움을 전했죠.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젊은 리더십 속에 통제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권위에도 직접적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경기 후 모두 좌절했기 때문이라며 선수들을 감쌌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경기에서 이렇게 기회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한 팀을 이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첼시는 좋았고 우리는 분명 한참 못했다며 형편없는 경기를 했다고 인정했죠. 에너지와 강도 그리고 신선함을 잃었다며 선수단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홈 20경기에서 4승 1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제임스 매디슨, 데안 쿨루셉스키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에는 경험과 리더십이 한꺼번에 상실된 분위기입니다. 불과 5개월여 전 유로파 결승전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토트넘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의 부진이 팬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시몬스는 후반전에 투입돼 무려 3번의 슈팅을 난사했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오픈 찬스 상황에서도 그의 슈팅은 골대를 한참 벗어나며 관중석에 탄식만 불러일으켰죠. 동료를 활용하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수를 저지른 시몬스가 오히려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은 7번이라는 등번호의 무게 때문인지 그에게로만 향했습니다. 결국 참고 참았던 동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보다 못한 페드로 포로는 격분했고 브레넌 존슨 역시 답답함을 토로했죠. 선수단이 바로 눈앞에서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저럴 거면 손흥민을 대체 왜 판 것이냐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뛰던 왼쪽 측면을 집요하게 공략했지만 윌슨 오도베르의 호기로운 드리블은 팀의 재앙을 불러오는 턴오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을 빼앗긴 순간 상대의 역습이 시작됐고 토트넘의 수비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한 외신 기자는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수비 후 빠른 역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볼을 되찾아도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베리발의 볼 운반은 쉽게 차단당했으며 쿠두스의 돌파 역시 쉽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 경기에서 속 시원한 역습 전개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미국에서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장난치며 훈련 분위기를 이끌고 경기장 안팎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의 모습은 한때 토트넘의 라커룸을 하나로 묶었던 그 미소와 리더십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다른 팀의 것이 되어버린 이 장면은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부러우면서도 가장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LAFC의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이 데뷔전에서 패배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일부 선수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독단적인 플레이를 강행했다며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영입한 선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팀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앞으로 손흥민과의 팀워크를 거부하는 선수들은 예외 없이 후보 명단으로 강등시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독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LAFC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선수들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훈련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LAFC의 주장 카를로스 벨라는 손흥민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며 우리 모두가 그의 경험과 실력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했습니다. 팀 내 분위기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죠. 실제로 손흥민과 부안가의 흥부 듀오는 손흥민이 8월 토트넘에서 이적한 이후 함께 치른 10경기에서 합쳐 20골을 넣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리그 최다 기록인 18골 연속 득점도 기록했죠. 이는 단순히 개인 능력만이 아니라 팀워크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 LAFC는 11월 23일 밴쿠버와의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정규리그에서 서부 3위를 차지한 LAFC가 2위 밴쿠버의 홈으로 찾아가는 원정 경기입니다.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의 대결은 벌써부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레전드의 맞대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가 큽니다. 결국 이번 주말은 리더십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LAFC는 그의 리더십 아래 하나로 뭉쳐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리더의 부재 속에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동료들을 하나로 묶고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존재라는 것을 손흥민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 손흥민의 MLS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토트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